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협의 단계의 모든 것이 주제입니다. 제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이혼 협의 단계에서 상담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 경우에 어떤 분한테는 제가 아직은 상대방하고 협의할 단계도 아니고 상담하시는 분의 마음에 이혼을 할지 말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 마음의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나 이런 게 본인한테 유리하고 협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조금 더 협의를 해보셔라,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 협의 과정에 증거를 남겨서 다시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 추가로 협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소송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협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씩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첫 번째, 내가 이혼을 할지 말지,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게, 내가 키우는 게 맞을지 배우자가 키우는 게 나을지 부분에 대해서요. 이걸 판단하실 때 많은 분들이 소송의 가능성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생각을 섞어서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실제로 뭐 내가 부정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그럼 내 마음은 이혼은 어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은요. 근데 그게 피치 못해서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1단계에서는 일단은 내가 나도 배우자랑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건지,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건지,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싶은 건지, 이거를 내 마음을 일단은 이혼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믿고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키우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직은 조금 애매한 단계여서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싶은 건지를 이렇게 내 마음의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 마음의 정리가 됐다면, 내지는 뭐 애매하다는 결정이라도 내 마음의 정리가 됐다면, 두 번째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상대방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소송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변호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고 피하시면 되고, 내 입장에서 제대로 상담해 주시는 분과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왜 이 단계가 선행되어야 되느냐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다거나, 뭐 양육권 분쟁이 났을 때 자녀를 먼저 데려가 버린다는 식으로 자녀를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거나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위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그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마음도 확실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1단계 내 마음 정리가 확고하신 분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애매한 상태였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랑 상담하다 보면 내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혼을 해야겠다, 내지는 이혼 소송에는 하되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이제는 이혼 협의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시지가 됐든 내지는 대화가 됐든 전화가 됐든 증거를 남기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협의라는 거는 협의가 완료되면 참 좋은데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결렬됐을 때도 10가지를 협의하고 있었는데 한 8가지는 합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송에 가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10가지를 다 다툰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혼을 해주기로 해놓고 나중에는 뭐 이혼을 못 해주겠네, 내가 귀책이 없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가 돼 있으면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부분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혼 협의 과정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도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변호사 상담에서 내가 이혼 협의를 하는 게 맞을지 득과 실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상담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혼 협의다 단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전 재산을 당신 명의로 된 전 재산을 다 내놔라. 그랬을 때 흥분하시거나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대방 배우자는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뭐 부당한 내용이라면서 서로 뭐 다툰다고 해서 각자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괜히 감정 소비나 괜히 뭐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이 일어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리고 그 간극이 좁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간극을 좁혀 나가시면 되고, 애초에 간극이 너무 크다면 다시 이제 변호사한테 와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 이상 협의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과 감정 낭비를 하느니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는 자기의 내심을 나는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내심을 진실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그 협의 이혼서를 내고 나면 깨버리고 또 내고 나면 깨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는 본질적으로는 본인은 이혼을 안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면은 빨리 교통정리를 해드리는데 본인이 판단하시다 보면은 또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죠? 이번에는 또 이혼을 해주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혼 협의 단계에서도 내가 믿을 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가면서 적절한 절차로 해보시고 소송이 안 가고 협의로 끝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예, 저는 소송을 무조건 권해드리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재산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을 때는 이혼 협의서도 변호사 통해서 작성하셔서 협의가 됐더라도 그렇게 적절한 단계를 이혼 변호사와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